많이 배우시는 것도 있으시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일단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깝치지 말아야겠다. 네. 3시 반에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3시 27분에 왔어요. 네. 그럼 3분밖에 안 남았으면 금방 오실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꼭 책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미지가요. 얘는 짜투리 시간에도 부인 사진 하나 있고요. 아내 사진. 네, 요거는 아니요. 그냥 취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장난하냐? 안 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하지 마. 주식시장이요? 네네. 저는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잘 아는 주식에만 집중하거든요.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저희요? 네. 저희는 돈 많이 벌었어요. 엄청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뭐 여기저기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렇죠. 일단 유퀴즈 나왔으면 유명하신 분이야. 유퀴즈 나오셨으면. 이거 빨리 녹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그러면 갈까요? 오프닝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오프닝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세계 진행을 맡은 여연수입니다.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 잠깐 이제 요새 좀 핫 이슈죠. 또 주식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전문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더퍼블릭 투자자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현준 대표님. 네. 녹화 전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9년이거든요. 네. 9년인데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우리 제가 만난 적 얼굴을 있잖아요. 지금 아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알았고요. 네네. 사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네. 누군지는 알고 그때 어떻게 만났는지도 아는데 네네네.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 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아마 여기 한 2-3번 이상 초청을 해주셔야 예, 기억할 겁니다. 일단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건 그래도 나름 작품을 많이 했던 영화배우 출신인데 영화 배우세요? 네. 네. 혹시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를 못 보셨나요? 그거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영화예요. 진짜 명작이라고 들었는데 네. 정확히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좀 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알고 계신 펀드 매니저 이 네. 2가지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회사의 업태는 고객과 1대1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고객의 자산을 저희가 생각하는 상장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용해주고 그걸 운용을 잘하면 성과수수료를 많이 받는 그런 회사고요. 네. 거기를 제가 경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지원 이런 일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제 부분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저는 주식을 찾고 어떤 주식이 어떻게 하면 오를까를 생각하는 네. 일반적인 펀드 매니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현준 대표님의 인스타 그리고 뭐 요새는 또 너튜브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활동을 하시는데 찾아봤어요. 혹시 있으신지 봤더니 있더라고요. 뭐 인별그램이나 네, 네, 네. 너튜브나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다 네이버에 제가 등록해놨어요. 뭐 연예인보다 더 인맥도 좋으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일보다 노는 것들을 많이 근데 진짜 올리시더라고요. 보셨네요. 네. 네네. 제가 하는 그 너튜브는 네. 사실은 주식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개동 철학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을 누구한테 추천하지도 않고요. 추천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식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하는 철학이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고 그게 되게 딱딱하고 굳어 있거든요. 저는 이미 네네. 전문가로서.
근데 그 주식하는 방법이 저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는 상당히 상호 배타적이라서 이 사람 예를 들면 여현수님이 저한테 주식을 추천해도 저는 그거 안 살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쟁이들끼리는 제가 추천한다고 이 사람이 안 살 거 뻔히 압니다. 네. 그거 아는 상황에서 주식 얘기하는 거는 매우 비효율적인 시간 의미가 낭비예요. 없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 이외에 하는 재밌는 행동들을 저는 원래부터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 남겨놓는 걸 좋아했는데 그거 이제 뒤늦게 보니까 너무 재밌고 서로의 추억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목적으로 더 재밌게 꾸며보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게 그런 SNS. 프로필을 봤을 때는 네. 고대 일어일문학과를 네, 맞아요. 나오셨더라고요. 네. 언제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지셨던 거예요? 주식에 관심 가진 건 한 고등학교 때 정도 된 것 같고요. 오, 네. 그거는 저희 아버지가 증권업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네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증권업을 하셨는데 저희 집이 크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네. 이상한 거죠. 왜 증권업을 해서 펀드 매니저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닐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주식을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분위기는 하지 말라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버지가 성공하진 않은 것 같다. 나는 똑같은 걸 해가지고 성공해서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건 내가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에 주식을 하려고 네. 생각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전공을 일어일문학과로? 그건 이제 학점 맞춰서 간 거고요. 네. 실제로 학교 수업은 거의 안 듣고 주식 동아리에서 생활했습니다. 첫 수익은 언제쯤 첫 수익은 첫 종목이 대박 났어요. 첫 종목이요? 네. 첫 그게 종목은 몇 살 때? 그러니까 그게 2004년이죠. 2004년. 2004년에 제가 주식을 시작했고 주식을 공부한 건 2005년에 공부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4년 초에 처음 산 주식이 대우증권이었어요. 지금 미래에셋대우. 네네네. 그게 1년 이내에 아마 2배 났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때는 정말 일자 무식이었고요. 아무것도 네. 몰랐어요. 그냥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뭐 증권사가 좋겠지. 증권사 중에 1등은 대우증권이래 해서 흔히 말하는 몰빵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1년 후부터 주식 동아리 들어가서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무식한 행동이었고. 내가 펀드 매니저를 되겠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는 주식책에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네. 주식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굴러간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면서도 돈이 네,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주식에 올인하면은 돈 하나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 네. 이건 인컴이 두 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직업을 사실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번역 알바를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주식책을 번역하는 출판사에서 알바였는데 네. 그거는 이제 못하는 영어로 하루 종일 그것만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험 공부였으면 30분에도 짜증났을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결국에는 돈 버는 것도 내가 행복하려고 버는 건데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행복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구나. 그럼 난 주식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대학교 4학년 때 마음을 바꿨어요. 4학년. 그래서 취직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취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투자 자문사에 첫 취직을 네. 했었는데 주식을 너무 열심히 혼자 하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라는 방향성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꼭지점에 제가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저는 이런 대학생인데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표님을 알게 됐고 대표님 투자 방식이 맞는 것 같아서 거기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전화 와서 면접 한번 볼래?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운영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네. 대략 어느 정도? 국내 자금은 400억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은 200억 정도 해서 총 600억 정도 운영하는 회사가 됐어요. 와, 계속 커져갖고 있는. 저희 업계에서는 되게 작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네, 저희가 중간보다 좀 낮은 위치에 네. 속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수천억 이상은 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아직 갈 길이 되게 멀어요. 사실 뭐 400억, 600억이 뭐 제가 봤을 때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주로 우리 김 대표님께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일단은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 회사는 1대1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네. 최소 가입 금액이 좀 높아야 돼요. 저희가 관리하는 품이 들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소 가입 금액이 3억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3억 원을 저희가 성향조사를, 투자자 정보조사를 해보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거의 10배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요. 네. 그거의 30배에 달하는 총자산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3억 맡기신 분은 일단 100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주로. 네.
주로. 물론 이제 3억밖에 없는데도 맡기시는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는 300여 분 정도 계시고요. 직업군으로 보면 제일 많은 거는 의사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의사분들이. 네, 상위권에 큰 금액을 맡기셔서 금액 베이스로 비중이 제일 많은 거는 역시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으셨다라고 네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주변에 내 고객들이 다 100억대 자산가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 겉보기에 다르진 않아요. 네. 정말로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재밌는 게 제 주변에는 여의도의 금융투자업계에 일하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 보통은 수십 배 많으신 자산가가 저희 고객이에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벤츠, BMW 타고 다니거든요. 네. 저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분들은, 부자분들은 지하철 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뭐 아주 뭐 대단할 것 같지만 김치찌개 드세요? 김치찌개도 먹고 네. 그걸 가리진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겉보기에는 별로 더 느끼지 소탈하시고 네. 예, 오히려 티 안 내시고 티 전혀 안 내고 네. 오히려 더 정중하고요. 음. 네, 정중하지만 칼 같죠. 음. 그다음에 뭐 별다른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도 크게는 없어요. 네.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지만 뭔가 잘못되면 되게 깔끔하고 정중하게 이제 안 봅니다. 바로 해지. 그게 좀 달라요. 그러면 많이 배우시는 것도 있으시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일단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깝치지 말아야겠다. 어디 가서 허세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고객 유치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유치를 하셨는지. 거의 못했어요. 되게 힘들었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업계는 되게 작은 거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부자 특징 약간 물어보셨는데 돈 냄새를 잘 맡고 네. 그분들은 돈의 흐름을 잘 쫓아가요. 네. 그래서 내 돈을 맡기려고 하는데 내가 좀 품 드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해서 막 추천받아서 그냥 아무데나 돈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 알아봐서 내가 알아봤는데 너 3년 전부터 지켜봤는데 막 이러고 섬뜩하죠. 3년 전에 널 알았지만 3년 동안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 와서 만나자 하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라서 저도 사실은 우리 회사 영업이나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네. 이 고액자산가를 상대하는 마케팅 방법은 사실 제가 배운 바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숙제. 네, 그냥 저희는 우리 수익 잘 내고 우리는 고객이 오면 응대를 잘하자 정도인 거지 영업하는 방법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도 입소문이 나서 뭐 소개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네. 그럼 그런 게 실력으로 네.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작다니까요. 네. 아직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라고. 네. 앞으로. 네, 앞으로 계속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부를 축적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도 있으실 거고 경험도 많으실 텐데 굉장히 좀 뭐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실 때 네. 고민을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요? 예. 아니에요. 전혀 안 그게 부자들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부자들은 제가 뭘 사고 파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부자분들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트랙 레코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는 그게 흔들렸을 때 니네들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분들이 금융투자업에 대해서 매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똑같이 물어보면 오히려 지금의 동학개미 분들 중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저랑 대화하긴 훨씬 더 좋아요. 네. 근데 부자분들은 그걸 정확히 안다기보다는 직감적으로 감이 있구나.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얘 신뢰가 있어. 이런 애들은 맡겨야지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떨어진 거는 죽어라고 갖고 있어요. 죽어라고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BEP 똔똔 되면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결국에 돈 안 되고 시간만 끄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건 조금 올랐다고 팔아버려요. 그거 남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한테 자랑하면서 술 한잔 사야 되기 때문에. 그치. 부자들은 완전 반대로 합니다. 올라가는 곳. 그게 이제 그분들은 개별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퍼블릭 투자자문에 뭐 미래에셋에 얘네 잘하는 것 같아. 김현준 잘하는 것 같아. 연수 거기에 돈을 자꾸 쏴주는 거고요. 뭔가 삐끗했을 때 직관적인 걸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면 바로 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약간 동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많이 시켜요. 네. 특징이 같이 옵니다. 저희 상담이나 세미나 할 때
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또는 한 20대 중후반의 자녀들이랑 같이 와서 상담을 같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랑 친구 맺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사실 한 19살부터 그 경험을 들어왔으면 약간 유태인 그런 교육 거죠. 방식 같은 거네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달에 아니 1년에 얼마 정도 네. 버세요? 저요? 네. 매우 적게 벌어요. 네. 저는 제 월급이 아주 낮게 책정이 돼 있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월급을 낮게 책정하고 열심히 벌어서 번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누자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익의 3분의 1을 나누거든요. 네. 당장 급여, 월급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직장에 어딘가 다니고 있다라고 네. 하면 저보다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월급여는. 근데 저희 회사는 어느 정도 뭐냐면 작년에는 순이익이 10억 났고요. 네. 올해는 7월까지 17억 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대략 이제 나누셔서 사장이 얼마 가져가겠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이제 틀리지 않고. 근데 아직 소규모다. 이번에. 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아, 잘 보여야겠는데요. 네. 힘든 시기도 그럼요, 있으셨을 그럼요. 것 같은데 네.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가장 힘든 거는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 가장 힘들고요. 이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게 그 답을 가지고 깨우쳤다고 생각하고 다음 사람한테 적용하면 또 다르고 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마 2016년 정도에서 16년 하반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15년 하반기에 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저희 주식에서. 그러고 나서 16년에 한 번 크게 또 베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엔 잘 됐는데 초반에 되게 실수했다고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약간 냉각되면서 문제가 네네네. 생긴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잘 분석하고 하는 관련 없는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수하고 6개월 만에 또 실수를 하면 고객들이 너무너무 신뢰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힘들었고 잠도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회사가 조금씩 안정화가 돼서 좀 실수를 해도 괜찮겠지 하는 정도에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은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혹은 이제 앞으로 또 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네, 앞으로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더 성공하실 네, 분들은 네. 과연 도대체 어떤 소장품들을 갖고 다니는지 이 아이템들 가방이에요? 네. 혹시 연락 받으셨죠? 네네. 네. 근데 연락은 해주셨는데 네. 저는 원래 가방을 들고 다녀가지고 네. 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다들 별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별게 있더라고요. 좀 네네. 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제 가방. 저는 이게 약간 아, 제 시그니처. 통화. 네. 아재 같다고 하지만 네. 이게 제일 좋아요. 네. 네. 그냥 아예 무선으로 하는 거는 배터리도 오래 안 가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갖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저기 이제 시장 보고 아니요 책 보고 책 보고 네. 그다음에 잡지, 투자 네. 잡지 이제 국내에는 투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해외는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해외 투자 잡지를 많이 봐요. 책 한 권 갖고 있고요. 아, 역시 책들은 다 갖고 다니시네요. 책이- 제 가방에 책이 없는데. 저는 어떤 컨셉이냐면 네. 책을 실제로 많이 읽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오늘 사담을 나누려고 약속을 잡았다고 쳐봐요. 그럼 네. 3시 반에 뭐 약속을 잡았는데 제가 3시 27분에 왔어요. 네. 그럼 3분밖에 안 남았으면 금방 오실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꼭 책을 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미지가요. 아, 얘는 짜투리 시간에도 이거를 쓰는데 그걸 핸드폰을 안 만지고 이걸 하고 있다고 뭔가 특별하다. 그다음에 이거 셀카봉. 이제 또 네, 이제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고 마법 상자 같은 거여가지고 네. 어디 갔지? 여기 들어가라고요? 이 안대하고요. 그다음에 지갑은 또 평범한데 지갑에 이걸 제가 쓸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부인 사진 하나 있고요. 아, 아내 사진. 네, 요거는 아니요. 오늘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사실 요거 꺼내려고 하다가 제가 이거는 단 한 번도 빼질 않아요. 지갑에서 빼질 않아가지고 이게 또 여기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아는 건데 1원짜리예요. 네. 아마 젊으신 분들은 1원짜리 동전 본 적 없으실 네네네. 수도 있는데 이게 1984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이게 제 생년이에요, 생년. 근데 제가 어릴 때는 1원짜리, 5원짜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안에 동전이 쭉 있었는데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점점 없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1984년께 있네? 해가지고 뭔가 1등 약간 이런 이미지라서 네. 항상 가지고 다니고. 야.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이 게이샤 문화가 있어요, 일본에는. 네네. 그거는 정말 전통 문화로 이제 춤추고 그분들이랑 게임하고 하는 민속 문화 같은 건데 그분들이 이런 스티커 부적 겸 여기 그분의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게이샤 분들은 비쌉니다. 약간 무형문화재 이런 거라서. 네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소규모밖에 없고 밑에 견습생을 마이꼬라고 하는데 네. 그 말이 복이 날아 들어온다라는 동음의어예요. 일본 말로. 그래서 그 마이꼬의 명함을 갖고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 해서 이것도 벌써 제가 첫 직장 때니까 2010년 정도? 꽤 오래됐네.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2002년가 한 이건 20년 이상. 예. 이것도 10년 좀 정도. 만져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 들고 다녀요. 야, 이 1원짜리 동전은 정말 저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시죠. 예, 네. 찾기도 힘든데 거기에 또 84년도라고 네. 하니까 그래서 안 뺐어요. 네, 이건 진짜 너무 소중한 거네. 네. 네. 우리 이제 앞으로 좀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네. 혹은 또 이쪽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네. 꼭 한 말씀 정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라. 네. 지금 금리가 1%, 2%고요. 네.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3%가 안 됩니다. 주식으로 1년에 100% 벌어야지라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운 좋게 한번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합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제가 텔레비 나가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저한테 취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대학생들의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게 귀찮진 않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근데 저는 그 극과 극으로 갈려요. 저한테 이제 연락 와가지고 정말 진실되게 하는 애들은 제가 바로 저희 회사 인턴으로 채용해서 지금 가르쳤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바로 배울 수 있게 된 기회를 얻는 거고, 근데 진실성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냥 취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업을 되게 낮게 보는구나. 네. 그냥 주식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버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야, 많이 너 생각해요. 장난하냐? 안 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하지 마. 공부를 해라. 공부를. 두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펀드 매니저나 PB를 하려면 그 관련된 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주식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잘.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주된 목적은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학점 어떻게 하면 돼요? 토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느 정도 되면 루트가 어떻게 지원해야 돼요? 준비가 된 사람은 알아서 뽑아갈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취업만으로 생각하면은 안 뽑아갈 것이다. 뭘 해도. 그러니까 너는 일단 주식을 공부해서 투자가 너한테 맞는지, 네가 펀드 매니저가 뭔지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되냐.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펀드 매니저건 애널리스트건 약간 이제 환상에 들어가 있는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직업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결정할 때는 갖은 수를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실제 만나서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출근을 하며 몇 시에 몇 출근하고 점심시간은 몇 시간이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앉아서 8시간 일하는 동안 뭐 엑셀을 보는 건지 전화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알고 나서 정말 그게 나랑 핏이 맞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봐라. 김현준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약간 좀 주식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제 선입견도 많이 깨졌고요. 자, 오늘 부자의 세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부자의 세계에선 또 어떤 멋있는 게스트 분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